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오후 1시입니다. 욕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무맹랑해가지고 무슨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허무개그라고 그럴까요? 그런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채널A가 어제 특종으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우리 정부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낸 거죠. 남북이 합쳐서 3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제안서라고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평양 도시물 재개발하고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와 통신망을 깔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야 물론 몽땅 한국이 뒤집어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거의 돈 한 푼 내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거의 다 걸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계획으로 올림픽을 준비했는지 이 기재된 서류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과 2km 떨어진 모란봉 구역 일대에 올림픽 빌리지를 구축하되 북한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태양광 에너지 등을 활용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썼다는 겁니다. 문제는 선수단 숙박시설인 올림픽 빌리지가 통상 행사 후에는 일반 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좋은 빌라를 방불케 하는 좋은 아파트 하나 지어서 상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밖에도 북한 에너지 공급 지원, 서울 평양 간 와이파이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 이게 전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런 꿈 같은 계획서를 낸 사람이 누군지 이것도 국정조사해가지고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북한은 약 1조 9천억 원, 우리나라는 3조 7천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해놓고 비용 절감 올림픽이라고 앞세우는데 실제로는 이와 별개로 올림픽 개최 전에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의 SOC 사업 예산으로 28조 8천억 원을 책정했답니다. 이거 역적 아닙니까? 올림픽 정신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하다고 밀어붙인 자들 이거 다 조사 내지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은 그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이른바 정상회담, 이른바라고 합니다. 저는 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무슨 정상입니까? 한반도에서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뿐인데 앞으로 절대 정상회담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최고위급 회담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때 2032년에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겠다는 합의를 한 겁니다. 요러니까 그 밑으로 지시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무리하고 이걸 추진하던 사람들도 아마 단 한 사람도 제정신 있는 사람은 이게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이니까 2019년 2월에 도종환 문광부 장관, 그 다음에 김밀국 북한 체육상이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IOC를 방문해가지고 공동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카타르, 도하, 부다페스트, 헝가리, 그리고 브리스벤, 호주가 경합을 했는데 결국 브리스벤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멜보른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도쿄 올림픽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런 식으로 IOC와 올림픽 정신을 무시하는 북한의 IOC가 과연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허가를 해줄 거냐?
그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아마 콧웃음 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김정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야 뭐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척하고 거기에 승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돈이나 빼먹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이런 식으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 안 되죠. 올림픽은 그 정신이 신성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시켜가지고 그 성공이 1989년 동구 공산권 붕괴로 가는 위대한 세계사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재인과 전두환을 비교하면은 인물의 크기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이게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1981년에 독일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올림픽 주최권을 딸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걸 해낸 사람이 전두환 정부,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그때 노태우 체육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그동안에 갈라져 있었던 동서가 다 화합하고 특히 소련, 중국까지 또 유럽의 동구 공산국가까지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 올림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 민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에 1987년에 민주화 대시위가 일어났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참았어요. 이때 군대를 동원하면은 서울올림픽도 치르지 못하게 된다. 참았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민주화를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딛고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련, 중국, 동구권과 자연히 외교 채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공산권, 소련까지 붕괴되는 총매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남침을 당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은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자유의 물결을, 자유의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동구 공산권을 쓸어버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 신세를 갚은 거죠. 이런 위대한 의미가 있는 올림픽을 요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그걸 김정은 도와주는 명분으로 삼았다는데 이 생각이 미치면은 이거 정말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정도 한심한 인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자유세계에 기여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년 서거하셨을 때 문재인은 빈소 방문은커녕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지금 감사원이 보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질문서를 받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못할 짓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고 역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